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저 세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 있을까? 우리는 자신의 육체마저도 이승에 남겨둘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은 재산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사회에 증명하려 한다.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생각은 많은 이유에서 틀렸다. 발달 심리학 및 실험 심리학 최고 권위자인 브루스 후드 교수는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기를 원한다라는 책을 통해 우리가 단지 축적한 재산만을 소중히 여긴다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고 한다. 더 많이 소유하려는 행동이 더 많은 불평등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지구의 자원에는 명백히 한계가 있지만 우리는 끝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한다. 저자에 의하면 인간의 소유욕은 애써 사라지게 만들 수 없는 존재다. 인간이 태어나 성장하며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뇌 정서 중추가 직접 관여하는 감정 활동이기 때문이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처럼 소유의 끝없는 추구는 결코 충족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까? 오늘은 인간만이 갖는 욕망의 기원을 파헤친 책,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기를 원한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인간은 이 우주에 그저 존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최대한 많은 것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려는 충동에 휩싸인다. 왜냐하면 많이 소유할수록 더 훌륭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욕망 추구는 우리 존재 의미에 대한 큰 착각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무의미한 행동이다. 우리는 불멸의 존재가 아니며 재산을 가지고 사후세계로 갈 수도 없다. 그러나 소유욕은 모든 것을 집어삼킬 만큼 많은 사람에게 매우 크게 작용한다. 소유권 확립의 문제를 지적한 영국의 철학자 제러미 벤담은 재산의 필수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심상, 그림, 가시적 특성 같은 것은 없다. 이것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의 개념일 뿐이다라고 했다. 다시 말해 소유권은 자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으로 구성한 것이다. 이것은 개념에 불과하지만 매우 강력하다. 우리의 권리 주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또는 할 수 없는 것 등이 이처럼 가진 재산에 따라 좌우된다. 하지만 소유권이 없다면 우리 사회는 구조가 해체되어 혼돈에 빠질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소유권은 법률 제도의 핵심이자 우리 대다수가 따르는 사회적 행동 규범의 기초가 된다. 인간은 소유물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물질주의적인 최초의 동물이었다. 인간은 자신의 소유물을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기까지 했는데 이런 양도는 소유의 규칙을 이해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소유의 규칙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재산 축적과 부의 이전에 기초한 안정된 사회가 마침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약 1만 2천년 전 현대 문명이 탄생한 이래로 세계 인구는 약 500만 명에서 80억 명을 돌파했다. 오늘날에는 개발할 천연자원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위태로운 상황에 대해 생태학자 게리 타디는 문제의 주요 원인을 인간의 행동에서 찾았다. 사람들은 번식하고 경쟁하면서 자신과 가족을 위한 이기심을 바탕으로 행동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 가깝기 때문에 그는 인간의 동기를 변화시킬 기술적 해결책은 딱히 없다고 주장한다. 지난 세대부터 우리가 점차 깨달은 것처럼 지구는 섬세한 균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생태계다. 자원을 마음대로 파괴할 수도 있는 소유자의 권리는 지구를 살기 좋은 곳으로 보존하려는 우리 모두의 권리와 충돌한다. 한 국가에서는 산림을 개간해 농경지를 만드는 것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하겠지만 이 때문에 열대우림이 파괴될 경우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재앙과도 같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인류 문명이 시작된 이래로 지구상에 존재했던 나무의 절반이 사라졌는데 이는 지구상에서 생명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후변화는 인간 활동의 직접적인 결과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는 자국의 자원을 마음대로 처분 가능한 개별 국가의 소유권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경제학자 존 고디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의 딜레마는 결코 불가피한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의 90% 동안 인간은 수렵, 채집인으로 살았으며
살벌한 소유권 경쟁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목민에게 재산은 짐이 될 뿐이다. 그들은 비록 물질적으로 가난했지만 현대인보다 훨씬 더 많은 여가 시간을 즐겼다. 심리적 소유가 오늘날의 과소비와 물질주의를 초래한 근본 원인 중 하나라고 볼 때 우리는 사람들의 지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주위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부유한지를 과시하기 위해 사치품에 돈을 쓴다. 어째서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할까? 그에 대한 답은 진화생물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모든 생물은 생존을 위해 경쟁하는데 이 경쟁에는 번식을 통해 자손에게 우리의 유전자를 전달하는 것도 포함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생존뿐만 아니라 번식을 위해서도 경쟁한다. 많은 동물에게는 자신이 짝으로 적합하다는 것을 상대에게 알리기 위해 진화해온 속성이 있는데 특히 인간은 신체가 특별히 멋지지 않더라도 재산을 통해 자신이 성공했으며 적합한 배우자라는 사실을 알릴 수 있다. 우리는 사치품을 구매해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기도 하지만 이러다 보면 늘 다른 사람보다 앞서기 위해 점점 더 많은 돈을 써야만 하는 사치 열풍이 초래된다. 우리보다 부유한 사람은 늘 있으므로 끊임없이 남보다 한 발 앞서기 위한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다. 1만 명이 넘는 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대학에 진학한 이유를 묻는 설문조사가 시행되었는데 이때 가장 많은 답변은 돈을 벌기 위해서였다. 당시 자신을 비교적 물질주의적이라 평가한 사람들은 20년 후에 평균적으로 자신의 삶에 덜 만족했으며 정신질환을 겪는 비율은 더 높았다. 이 상관관계 연구에서 20년 후에 가장 부자가 된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경제적 성공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는 맞아떨어지지 않았다. 어째서 부를 축적해도 우리는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모든 생물은 상대적 비교의 원칙에 따라 작동하는데 우리 뇌의 가장 단순한 구성 단위도 상대성 기계로서 작동한다. 뇌는 정보를 전기 활동 패턴으로 분해해 뇌세포망에 전파하고 이곳에서 세계를 해석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을 산출하는데 어떤 일을 반복해 경험하면 그에 익숙해지거나 지루해하며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신기한 것을 선호하는 자연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뉴런을 자극하는 단순한 감각 자극부터 물건 구매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인간 활동에 이르기까지 온갖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 뇌가 지루해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가진 것에 실증을 느끼기 때문에 다 출시된 멋진 신제품처럼 지금과는 다른 것을 원한다. 뭔가 새로운 보상이 예상될 때 뇌의 주의 체계는 활성화되어 우리의 욕망과 욕구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대다수 경험과 마찬가지로 기쁨도 습관화되는데 이른바 쾌락 적응이 일정한 주기로 계속 반복된다. 그래서 가장 자극적이라 느꼈던 경험도 어느 순간 지루해질 수 있다. 우리는 타인으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을 필요가 있으며 과시 소비가 우리에게 강력한 신호인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려 하는 것은 그래야 배척의 위험이 상존하는 최하위 계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피하고 더 높은 위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민감한 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심리 특성이다. 우리는 물건을 탐하고 사람을 시기한다. 그러나 시기는 다른 사람이 누리는 듯한 혜택에 대해 분개하고 이를 곱씹는 부정적 감정을 촉발할 수 있다. 이러한 시기심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생각할 때 활성화되는 뇌의 감정 회로에 뚜렷이 기록되는데 특히 인간은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을 시기한다. 만약 당신이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에 돈을 쓰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오늘날 소유보다 체험에 돈을 쓸 때 더 큰 만족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연구가 존재하는데 이것은 존재와 소유의 차이다. 심리학자 톰 길로비치의 연구에 따르면 휴가, 연주회, 외식 같은 체험 소비에서 얻는 편익은 명품 의류, 장신구, 전자제품 같은 물질적 소유를 위한 소비에서 얻는 편익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손에 넣은 물건에는 종종 먼지가 쌓이지만 기억은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장식된다. 삶의 만족과 행복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적정 수준의 소득에 도달한 후에는
재산이 늘어도 더 행복해지지 않는다고 한다. 물건을 구매하든 체험을 구매하든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타인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뭔가를 찾기 때문이다. 어째서 우리는 소유물을 버리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소유한 것이 곧 우리 존재 자체이기 때문이다. 서양의 자아 개념은 비교적 개인주의적인데 비해 동양은 좀 더 상호의존적이며 집단주의적이다. 어릴 때부터 자기중심적인 행동에 대해 지적을 받는 동양의 아이들은 서양의 아이들보다 더 많이 나눠 가지는데 이것은 집단주의적 양육의 효과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우리의 이기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아동이든 성인이든 지켜보는 눈이 없으면 자선단체에 덜 기부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내심으로는 여전히 이기적인 동기를 가졌음을 보여준다. 뇌에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소유하길 원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있다. 이미 자아의 확장으로 지각된 물체는 자아감을 생성하는 신경망에 통합되어 있다. 반면에 우리가 원하는 물체는 우리의 자아감을 자극할 수도 있지만 새로움과 추구의 설렘에 반응하는 체계를 활성화한다. 애플의 광팬이 최신 애플 제품을 볼 때 드는 꼭 가져야 하는 느낌이 그것이다. 소유물을 손에 넣기 전부터 우리의 뇌는 예상 이익을 만끽한다. 그리고 그것을 일단 손에 넣으면 우리는 이에 과도한 가치를 부여한다. 왜냐하면 소유물은 자아의 확장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소유를 통해 어느 정도 자아감을 구성한다. 이것은 더 많이 가지려는 우리의 동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좀처럼 놓지 못하는 이유도 설명한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더 많이 가질 것인가가 아니라 이미 가진 것으로 어떻게 만족할 것인가다. 사색, 명상, 마음챙김 또는 단순한 성찰로도 행복의 일시 정지가 가능하다. 경쟁적 충동이 다시 우리를 휘어잡기 전에 이 순간을 음미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우리가 현재의 소유에 만족한다면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추구의 설렘, 지위에 대한 욕구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유는 인간의 가장 강력한 충동 중 하나이며 좀처럼 이성에 호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대다수가 자신은 그 욕망에서 자유로우며 독립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끝내 손에 쥔 것들을 놓지 못한다. 태어난 이후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소유욕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은가?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기를 원한다라는 책과 함께한다면 소유욕을 적절히 가꾸고 관리함으로써 사회 전체를 안정시키고 최선의 방향으로 끌어올리는 강력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